저기더라. 네, 121쪽에 같이 할게요. 조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어떤 별까지 거리가 달라지면 그 값이 변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색은 표면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거리가 달라진다고 색깔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표면 온도에, 이건 색은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면 온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연주 시차라고 하는 건 달라져요. 가까우면 연주 시차가 커지고 멀리 있으면 연주 시차가 작아지고, 그 다음에 절대된 것도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뭐 멀리 있건 가깝게 있건 다 10파섹 거리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밝기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등급 달라지는 거 아니고, 겉보기 등급은 멀리 있으면 어두워지니까. 근데 어두워지면 등급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중요한데, 어두워지면은 높아지는 거예요, 등급이. 숫자가 클수록 어두운 거고 작을수록 밝아지는 거니까 멀리 있으면 숫자가 커지는 겁니다. 작아지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번에 10파섹 거리에 있는 별 A와 이 별까지의 거리 A-로 달라졌대. 여기 있는데 달라졌대. A가 이 별까지의 거리가 A-로 달라졌다 라고 가정했을 때 별의 겉보기 등급과 표면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0파섹인 별 A와 이 별까지의 거리가 A-로 달라졌다. 하여튼 거리가 달라졌다 이 소리네. 그쵸? 10파섹이었을 때는 A였는데 겉보기 등급이 어떻게 됐어요?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5만큼 증가하죠. 5등급 차만큼 증가했습니다. 겉보기 등급이 5등급이 증가하면 몇 배 밝아진 걸까요? 몇 배 밝아졌을까? (5등급이) 되면은 5등급 차만큼 이제 변화가 있었던 건데, 등급이 높아지면은 밝아지는 거야, 어두워지는 거야? 높아지면은 밝기가 어두운 거죠.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밝아진다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게 100분의 1배로 밝아지는 거예요. 100분의 1배로 어두워진다고 할게요. 좀 이상하니까 100분의 1배로 어두워집니다. 근데 밝기랑 거리는 반비례 관계일까? 비례 관계일까? 비례 관계야? 네. 반비례. 반비례긴 한데 그냥 반비례가 아니에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입니다. 거리가 10배 증가하면은 10분의 1배로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100분의 1배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100분의 1배로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몇 배 멀어졌다라는 것일까요? 10배 멀어졌다라는. 그러니까 20파섹 거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일 때 별까지 거리가 100파섹이 아니라 20파섹 거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네, 미안해. 네, 잘못했다. 100파섹 맞네요. 10배 멀어진 거니까 100파섹 거리 있는 게 맞네. 그 다음에 A의 절대 등급은 0등급이다. 이거 맞을까요, 혹시? A의 그 절대 등급은 0등급이다. 근데 얘가 원래 10파섹에 있을 때 A래. 그러면 지금 맞죠? 맞아요. 왜냐면 10파섹 거리에 있을 때 밝기를 절대 등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까지의 거리가 달라져도 별의 색은 변하지 않는다. 색은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색은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표면 온도이기 때문에 원래 그 별의 표면 온도는 그 별의 표면 온도인 거야. 거리에 따라 내가 보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색깔 변하지 않아. 네,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연두시차 색을 나타낸 것이다. 예, 겉보기 등급이 2.5, 3.2 요렇네요. 예, 절대 등급이 요렇네요. 연두시차가 요렇네. 자, 주황색, 청백색, 노란색 이러네. 연주시차 이렇게 돼 있네. 연주시차를 알면은 뭘 할까 혹시? 연주시차를 알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겉보기 등급. 연주시차를 알면은 절대. 거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거리, 파색은 연주시차분의 1이에요. 초단위로 했을 때. 얘가 지금 봐봐 0.02 초지 연주시차가. 이게 얼마지? 이게 얼마죠? 0.0. 아. 이게 얼마일까요? 잠깐만요. 50 아니야 50? 50 파색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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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 얘가 지금 50 파색 거리에 있는 거야. 50 파색 거리. 얘는 원래 지금 거리가 50 파색에 있는 거예요. 얘는 얼마일까? 얘는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이랑 같죠? 네. 얘는 얼마일까요? 0. 아닌가?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이랑 같을 때 별까지 거리가 10파색 거리에 있는 거죠? 네. 얘는 10파색 거리에 있는 거야. 네. 거리를 쓰면 얘는 0.02초분의 1이네. 그러면은 얘는 0.52네요. 0.52분의 1파색이야. 그럼 대략 한 2파색 정도 되는 거죠. 대략 한 2파색 정도 되는 거다. 그쵸?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절대 등급 물어봤는데 겉보기 등급이 50파색일 때 2.5등급이야. 그럼 10파색이려면은 얼마만큼 앞으로 와야 되지? 얼마만큼 앞으로 와야 될까요? 그러니까 거리가 네. 5분의 1이 돼야겠네. 5분의 1. 네. 원래 5분의 1이 돼야겠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네. 그래서 읽어보면서 할게요. A는 겉보기 등급이 5.8등급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봐봐, 봐봐. 지금 현재 떨어진 게 2파색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때 절대 등급이 5.8이야. 아니 다시 미안해. 절대 등급은 10파색 거리에 있을 때의 밝기잖아요. 10파색 거리에 있을 때 5.8이야. 5.8이죠? 근데 지금 얘는 얼마 떨어져 있는 거야? 우리한테서? 2파색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럼 얘가 밝아지겠어요? 어두워지겠어요? 절대 등급보다 겉보기 등급이 밝아지겠어요? 어두워지겠어요? 밝아지죠. 밝아지죠. 밝아지면 5.8등급보다 낮아지겠어요? 커지겠어요? 낮아지죠. 밝아지면 낮아지죠. 네. 그러니까 5.8등급보다 크다. A의 겉보기 등급은 5.8등급보다 크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쵸? 틀렸어. 틀렸고. 절대 등급은 B가 C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 등급은 B가 C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 등급은 C는 3.2고 B는 있잖아요. 현재 50파섹에 있는데 2.5등급이야. 네. 그러면은 거리가 5분의 1로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지. 네. 그러니까 거리가 5분의 1이 되니까 밝기는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25배 더 밝아지는 거야. 절대 등급이 25배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25배면은 그러니까 3등급 차이가 나면은 16배고 4등급 차이가 나면 40배 차이가 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얘보다 등급이 절대 등급이 더 작아지겠지. 그쵸. 작아지겠지, 그쵸? 그러니까 작아진다만 알아도 돼. 왜냐면 지금 절대 등급은 그러니까 2.5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절대 등급은 B가 C보다 작다. 맞아요? 맞죠. 맞죠? 왜냐면 얘는 3.2인데 얘는 2.5보다 작잖아.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맞아. 2.5보다 작으니까. 자, 연주 시차는 A가 C보다 크다. 연주 시차는 A가 C보다 크다. 얘는 연주 시차가 얼마일까? 10파섹 거리 떨어져 있으면 연주 시차가 얼마일까요? 연주 시차분의 1이 10파섹이래. 그러면 그 연주 시차가 얼마일까요? 0.1이지 0.1초. 0.1초야, 그쵸? 0.1초가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을 역수치하면 10이잖아요. 예. 연주 시차는 A가 C보다 크다. 맞죠? A는 0.5이고 C는 0.1이니까.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 B다. 이건 뭐 보고 알아야 돼? 색깔 보고 하는 거야. 네. 청백색이 가장 표면 온도가 높은 거야. 청색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청백색이야. 네. 그 다음에 백색, 그 다음에 황백색, 그 다음에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이 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 청백색인 B가 제일 온도가 높은 거지. 알겠어요? 네, 어렵죠? 네. 자, 표면 온도와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A의 연주 시차는 0.1초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A는 지금 절대 등급이 0인데 겉보기 등급은 5잖아. 그러니까 10파섹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가 0인데 실제로는 한 5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5로 보인다라는 거는 이렇게 밝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0이랑 비교했을 때 5로 보이면, 등급이 5로 보이면 이게 밝아 보이는 거야, 어두워 보이는 거야? 어두워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10파섹보다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멀리 있는 거지. 네. 원래 멀리 있는 겁니다. 그럼 연주 시차는 0.1초보다 작다. 맞아요? A는 연주 시차가 0.1초보다 작다. 멀리 있으려면 연주 시차가 작아져야 돼, 커져야 돼, 멀리 있으려면? 커지죠.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10파섹이거든, 0.1초가. 얘가 겉보기 등급을 봤더니 얘보다 어두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A의 연주 시차는 0.1초보다 작다, 맞지? 연주 시차 10파섹보다 멀어지니까 연주 시차가 작은 거 맞지? 네. 별 A는 B보다 지구로부터 거리가 멀다. 근데 B는 잘 봐봐. 절대 등급이랑 겉보기 등급이랑 어떤 거야? B는 같죠? 그럼 얘는 지금 얼마 있는 거예요?
10파세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고, 얘는 실제로는 얼마냐면 100파세 거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5등급 차잖아. 그러니까 100분의 1로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100분의 1로. 그러려면 10배 더 멀어졌다라는 거야. 10배 더 멀어지려면은 지금 이 10파색이 10배니까 100파색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별 A는 B보다 지구에서 더 멀다. 맞지? 별 A와 B는 밝기보다 색으로 구별하기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겉보기 등급 봤을 때 봐봐요. 얘랑 둘이 어때? 등급이 같잖아. 그러니까 이 구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얘 어때? 온도가 어때? 온도가 다르죠? 온도가 다르니까 표면 온도, 그 색깔이 어떨까요? 색깔이 달라요. 이게 맞아요. 왜냐면 겉보기 등급이 똑같으니까 그냥 밝기로는 구별하기 어렵다. 아셨죠? 어려운데. 자, 마지막 단인데 우주. 자, 우주에 대해서 봅시다. 우주 중에 우리 은하를 먼저 보면, 태양계 벗어나서 이제 우리 은하.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하는 거야. 뭐 우리나라 같은 거지, 우리나라. 태양계가 속해 있으면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에는 약 2천억 개의 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게 은하 수예요. 요거 이렇게 여기 이게 쭉 가는데 은하 수입니다. 우리 은하의 별들이 이렇게 무슨 강물처럼 흐르듯이 보이는 거를 은하 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은하를 위해서 보면 중심부에는 별들이 막대 모양을 이루며 여기 집중적으로 모여 있고, 막대 끝에 소용돌이 치는 나선 모양으로 팔이 휘감겨져 있다. 요런 거를 나선 팔이라고 해요. 요런 거, 요런 거. 요 나선 팔이라고 하고, 여긴 은하 중심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막대 모양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은하 중에. 근데 우리 은하는 막대가 있는 나선형 은하야. 그래서 이거를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해. 우리 은하의 모양은 막대 나선 은하야.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옆에서 보면은 납작한 원반 모양이에요. 이거는 위에서 바라본 모양이고, 이거는 옆에서 바라보면 납작한 원반 모양이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은하는 지름이 3만 파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1파색이 3.26 광년이기 때문에 3.26 광년입니다. 여기에다 3만 파색에다가 3.26 곱하면 대략 10만 광년 정도 돼요. 3만 파색인데 이거는 10만 광년. 10만 광년은 엄청 넓은 거죠. 10만 광년은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된다. 빛의 속도로. 그 다음에 폭이죠. 폭은 3만 광년. 요렇게는 3만 광년. 8,500파색. 8,500파색. 옛날에는 그냥 광년만 나왔는데 지금 파색도 나오니까 외우긴 해야죠. 폭은 8,500파색이고 지름은 3만 파색입니다. 10만 광년. 그리고 우리 은하의 나선 8에 태양계가 위치해 있어요. 태양계는 나선 8에, 중심부 아닙니다. 중심부에서 벗어나 나선 8에 있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을 보면 은하수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죠. 은하수가. 요거 바탕화면도 은하수로 바뀔 때가 있는데, 아니네, 바다네. 지금 바다네요. 껐나 아까 동굴?
자, 그 다음에 우리은하를 구성하는 천체는 요거 얘기하고 가야죠. 예.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얘가 이제 우리은하가 이렇게 있는데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돕니다. 그런데 잘 봐라, 이게 지구 자전축이 이런 식으로 돌아. 그러니까 북반구를 중심으로 했을 때 태양 쪽으로 자전축이 누워져 있으면 그러면 여름이야. 이게 이게 여름이에요. 근데 이게 여름인데 낮에는 태양 때문에 별이 안 보일 거 아니야. 밤에 어딜 보냐면 여기를 보는 거야. 이렇게 여름에. 그럼 여기 별들이 많은 구간이 이렇게 두꺼워지겠죠. 네. 그래서 여름에는 은하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은하수가 이렇게. 겨울에는 반대편. 겨울에는 반대편에 가 있을 거냐, 이게 겨울에. 네. 그러면 요렇게 봐야 되잖아. 요 꼬리 부분만 보이니까 요 은하수가 얇아져요. 알겠어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태양이 궁수자리 방향에 위치하므로 밤하늘이 우리 은하 바깥쪽을 향한다. 따라서 겨울철에 은하수가 희미하게 보이고, 여름에는 궁수자리 반대 방향, 궁수자리 쪽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쪽을 바라보면 되는데, 여름철에는 은하수의 폭이 더 넓고 뚜렷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은하수는 여름철에 관찰하는 게 좋다 이거지. 넘깁시다. 우리은하를 구성하는 천체. 우리은하는 수많은 별과 성간물질, 성간물질은 별과 별 사이 물질을 말하고, 성운이나 성단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간물질은 여러가지 티끌이나 아니면 가스나 이런 것들이 성간물질이 되는 거고요. 성간물질들이 좀 모여가지고 이렇게 구름처럼 보이면 성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운 중에 방출성운이 있어요. 성간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흡수하였다가 가열을 내면서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거를 방출성운이라고 합니다. 주로 붉은색으로 보인다. 장미성운, 불꽃성운, 오리온 대성운 등이 있다. 반사성운은 성간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반사하여 밝게 보이는 것으로 파란색으로 보인다. 반사성운은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파란색으로. 암흑성운은 이게 너무 짙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먹구름처럼 있잖아. 이게 성간 물질이 되게 많으면 이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흡수해서 통과를 못하니까 암흑성운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암흑성운으로 보이는 거는 너무 짙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성간 물질이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구름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별이 있고 성운이 있다. 성간물질, 성운 이런 게 은하에 분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단. 성단은 별들도 모여요. 별들도 모여 있어가지고, 중력 때문에 모여 있어가지고 두 가지 형태를 보입니다. 산계 성단 아니나 부상 성단. 근데 산계 성단은 수십에서 수만 개의 별들이 듬성듬성 모여 있는 거야. 산계했다라고 해서 뭐 흩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지. 그러니까 일단은 성단이니까 모이기는 해야 되는데 듬성듬성 모여 있으면 우리가 산계성단이라고 해요. 산계성단. 근데 산계성단은 대부분 온도가 높고 파란색을 띠는 젊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하 나선 8에 주로 분포한다. 여기 산계성단인데 나선 8 요런데 산계성단에 있고, 부상성단은 수만에서 수십만 개 더 많아요. 요게 구상성단, 얘가 별 하나가 아니라 수만에서 수십만 개의 별이 공모양으로 빽빽하게 모여있다. 구상성단은 대부분 온도가 낮아 붉은색을 씁니다. 요건 파란색이잖아. 이거는 온도 높아서 그런 거예요. 산계성단은. 부상성단은 온도가 낮고 붉은색을 띠는데 오래된 별들이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상성단은 은하 중심에 많고
요런 부분을 헤일로라고 합니다. 헤일로. 헤일로나 은하 중심부에 많다. 구상성단은. 자, 산계성단은 비교적 엉성하게 모여있는데 수십에서 수만 개. 구상성단은 수만에서 수십만 개 별이 모여있고, 온도가 높은 파란색 별은 산계성단에 있는 거고요. 온도가 낮은 붉은색 별은 구상성단에 있는 겁니다. 위치가 우리 은하 나선팔에 위치해 있으면은 산계성단, 헤일로나 아니면 저기 중심부에 있으면 구상성단이 맞습니다. 자, 태양계에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은하,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은하 중심부에 막대 모양이라고 하겠네.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고 막대 끝에서부터 나선팔이 휘감고 있다. 우리은하는 지름이 약 3만 파색. 태양계는 우리은하 중심으로부터 8,500파색. 8,500파색. 이거를 이제 뭐 광년으로 바꾸면 약 10만 광년 정도 되는 거고요. 요거를 광년으로 바꾸면 3.26배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3만 광년 정도 됩니다. 선간 물질이 뒤쪽에서 별빛을 가로막아 빛을 흡수해 어둡게 보이는 것을 암흑성운이라고 합니다. 수만에서 수십만 개의 별이 공 모양으로 빽빽하게 모여있는 성단을 구상성단이라고 합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팽창하는 우주는 조금만 있다 하죠. 이거 좀 있다 하고요. 1번부터 5번까지만 일단 해보면 되겠네요. 이거 해볼게요. 우리은하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중심부 막대 모양 구조가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중심부가 부풀어 있는 원반 모양이다. 맞네. 태양계는 우리은하 중심부에 있다. 아니죠, 그쵸? 나선 8에 있는 겁니다. 나선 8. 3번이고요. 자, 우리은하를 옆에서 본 모습이다. 그러네. A는 8500파색이고 이거 태양계까지 거리가 맞고요. 이게 맞아 보이는데 이게 틀렸는데, 이게 왜 틀렸냐면 이게 반지름 표시잖아, 그쵸? 이거는 이제 15,000파색으로 써야겠네, 쓰려면. A는 주로 산계성단이 분포한다. 아닙니다. 이 중심부에는 구상성단이 분포하고 산계성단은 나선 8 부분에 분포하는 거예요. 1번이 답이네. 자, 우리은하를 구성하는 천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별과 별 사이의 공간에 성간 물질이 있다. 맞아요. 이게 성간이라는 게 별과 별 사이라는 뜻이고요. 그 사이에 성간 물질이 있고, 그 성간이라고 하는 걸 인터스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 제목도 인터스텔라가 있잖아요. 많은 별들이 모여 무리를 이루는 것을 성운이라고 한다. 성단이라고 해요. 성단. 별이 모이는 거는, 가스나 그런 게 모이면은 성운이 맞는데, 이건 별이 모인 거니까 성단이라고 해야 되고, 구상성단은 수십에서 수만 개의, 수십만에서 수만 개의 별이 엉성하게 때문에 틀렸네. 엉성하게 때문에 틀렸네요. 1번이 답이네. 빽빽하게 모여있는 거, 엉성하게 모인 거는 산계성단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붉은색 빛으로 보이고, 요거는 발광성운입니다. 발광성운. 요건 암흑성운에 해당하고요. 자, 별빛을 반사하는 거, 반사성운은 좀 파란색 계통이에요. 이게 아니라
검은색 부분은 어떤 물질도 없다. 없는 게 아니라 많아가지고 별빛을 차단하니까 검은색이야. 네. 가와 나 모두 우리 은하 구성하는 천체이다. 이런 거 우리 은하 있어요. 네, 우리 은하 있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자, 요거 가는 산계 성단을 의미하고 요거는 구상 성단을 의미하고, 그쵸? 지역 맞고, 나는 주로 우리 은하의 나선 8에 분포한다. 맞고, 나구나, 미안해. 가가 그렇죠. 가는 나보다 온도가 높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 맞습니다. 파란색 별이 온도가 더 높아요. 붉은색 별이 온도가 더 낮고. 자, 그 다음에 팽창하는 우주. 팽창하는 우주.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를 허블이라는 사람이 밝힙니다. 자, 외부 은하를 관측을 해요. 외부 은하. 우리 은하 말고 외부 은하. 이런 거 이제 허블이 이제 나눈 거예요. 이게 허블이 이렇게 관측해가지고 은하를 봤더니 은하 모양이 이렇게 뭐 이렇게 나선형이 아니고 이게 별 하나가 아니에요. 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거야 지금 얘가. 사진에는 별 하나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구형이나 타원 모양인 거를 타원 은하라고 하고, 나선 은하가 있고요. 근데 나선이긴 한데 막대가 있으면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칙이 없는 불규칙 은하,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눴어 허블이. 근데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에 해당한다. 사실 선생님 어렸을 적에는 그냥 이걸 정상 나선 은하라고 하는데 정상 나선 은하라고 배웠어요. 나는. 근데 어느 순간 막대 나선 은하라고 책이 바뀌어 있더라고. 관측하는 과정에서 이제 막대 나선 은하인 증거들이 나왔겠죠. 자, 그래서 외부 은하를 관측을 했더니, 자, 여기 그래프 같은 거 나와 있진 않지만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허블 법칙. 허블 법칙은 뭐 고등학교 1학년만 돼도 배우는데, 허블 법칙은 요 책은 중3 과정이고, 우리 은하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후퇴 속도라고 하는 게 있어. 후퇴 속도. 멀어지는 속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후퇴 속도가 빨라요. 요런 게 이제 허블 법칙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빨리 멀어진다. 그러면 그거를 적용시켜 보면 은하가 있고 우리 은하가 있고, 그 다음에 A 은하, B 은하 이렇게 있어. 우리 은하에서 누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B죠. B죠. 그러니까 좀 지나면 얘가 이렇게 가 있어. 근데 A가 요만큼 가 있어. 얘가 멀리 있는 애가 더 빨리 멀어진다. 이게 허블 법칙이야.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진다. 그러면 좀 지났어. 그러면 A 은하 여기가 있겠죠. 네. A는 여기가 있겠지. 네. 그러면 잘 봐. 우리 은하에서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얘네끼리도 어떻게 돼? 얘네끼리도 멀어지죠. 멀어져요. 그러니까 은하들이 다 제각기 멀어진다고. 그러려면은 우주 전체가 커지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얘가 어떤 애는 쩔로 가고 어떤 애는 일로 가고 어떤 애는 일로 가고 이러다 보면은 한 반은 멀어지고 반은 가까워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은하들이 돌아다니고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왜냐면 원래 먼지들도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원래 돌아다니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은하 뭐 안드로메다나 뭐 이런 거 빼고, 가깝게 있는 거 빼고 대부분의 은하가 서로 멀어져. 서로. 그러면 우주가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커지고 있다라는 걸 알아냈어. 그러면 이제 우주 공간이 풍선 표면처럼 특별한 중심 없이, 근데 이게 중심이 없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 은하가 중심이 아니에요. 다른 은하에 가서 측정을 해도 다 멀어지는 건 똑같아. 중심이 특별히 없고 모든 방향으로 팽창하고 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그럼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멀어지고 있네. 그러면은 그 전에는 가까웠겠지. 네. 그 전에는 가까웠겠지. 네. 그 전에는 가까웠을 거 아니야. 네. 그 처음에는 요 한 점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주가. 아. 어? 그래서 이렇게 깨진 거. 우주가 대폭발 이후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걸 이제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거야. 대폭발 우주론 빅뱅 이론이라고 합니다. 138억 년 전에 매우 뜨겁고 밀도가 큰 하나의 점에서 폭발하여 계속 팽창하여 우주가 만들어졌다라는 이론이 대폭발 우주론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증거가 있어요. 예,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뭐 우주 배경 복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 텔레비전은 한번 틀면은 지지직 거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1번하고 뭐 9번 사이에 뭐 10번 틀잖아? 그럼 거기는 지지직 거려. 근데 그런 방해 전파가 있는데 그 방해 전파의 한 3%인가 1%인가 그 정도는 우주에서 우주 배경에 있는 방해 전파야.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또 우주가 생겨날 때 생겨난 충격파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요? 네. 아직도. 지금도요? 그때 빠져나간 빛이 우주에 이렇게 떠돌고 있어요. 그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거든요. 네. 아하. 그런 방해 전파를 측정을 했어요. 네. 우주 배경 복사가 있다. 진짜로 뻥아니다. 근데 이거 왜 이러지? 컴퓨터가 그거를 측정을 했어요. 예. 요런 게 이제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그런 우주 배경 복사예요.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 빠져나온 빛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위성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거짓말 아니고 하여튼 증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근데 어떤 의미로는 아무튼 뭐 성경에 쓰여진 거랑 비슷해요. 성경에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어라 하고 우주가 생겼다라고 하잖아요. 뻥 하고 빛이 있고 우주가 생기는 거. 어떤 의미로 보면 뭐 하여튼 증거 없이 얘기하는 건 아니다.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수많은 은하를 외부 은하라고 합니다. 자, 우주가 매우 뜨거운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는 이론을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빅뱅 우주론이라고도 해요. 빅뱅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자, 우주 탐사의 목적. 여러 가지 호기심을 해소하고자 하는 바가 있죠. 예. 궁금하니까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자, 지구의 과거, 미래, 우주 환경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뭐,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지구에서 구하기 어려운 자원을 채취하기 위해서이다. 뭐, 이런 것들이 우주 탐사의 목적이 있고요. 탐사 방법은 망원경을 통해서 탐사하는데, 근데 뭐 캑 망원경 이게 뭐지? 캑 망원경? 근데 저런 이제 망원경이 산꼭대기에 있거나 뭐 사막에 있거나 막 이래요. 산꼭대기에 있으면은 그 뭐 구름이나 여기 구름 껴있긴 하네. 좀 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큰 망원경을 설치해도 대기권을 빛이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게 흔들흔들 거려요. 이렇게 굴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에 쌓아놓는 거거든요. 우주에 쌓아놓으면은 이게 대기권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허블 우주망원경이나 지금은 이제 은퇴했지만 허블 우주망원경이나 뭐 제임스 웹 망원경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이제 쏘려고 하는 건데 제임스 웹 망원경은 이게 망원경이야. 이게 전파 망원경 같은 거지. 예. 이게 반사판이 여기로 모아주는 거고요. 우주에서 찍는 거예요, 그럼? 우주에 올려놓고 찍는 거. 우주에. 아, 이게 허블 우주 망원경이고 제임스 웹 망원경. 반사 망원경인데요. 근데 저런 건 다시 철수하는 거예요? 뭐 수명이 다 되면은 뭐 추락시키기도 하는데 그냥 냅두는 거지. 수명이 다 돼서 그래서 우주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그냥 냅둬요. 예. 물론 이제 추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얘가 허블 우주 망원경의 그 반사판이야 얘가. 근데 지금 제임스 웹 망원경 훨씬 크지, 그쵸?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진다. 이런 거 사람들이 다 이런 거 수작업으로 다 만들거든요. 되게 싸. 그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찍어서 이런 사진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허블 우주망원경 아니면 이렇게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드로메다나 뭐 이런 사진들 때하면 이런 거 다 허블 우주망원경 찍은 거죠. 예. 엄청 많죠 이게. 자, 그래서 우주망원경은 지구의 대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 그래서 훨씬 선명한 상을 찍을 수가 있고요. 인공위성을 이용한 탐사, 인공위성을 보내서 인공위성에서 이제 뭐 자료 사진 찍고 그걸 송출하는 거죠, 지구로. 안테나가 이쪽에 송출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진도 이제 분석을 하면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행성이나 이런 데도 보내고요. 우주 탐사선 같은 거 보내기도 하고. 최초의 인공위성은 이제 스푸트니크 1호, 소련에서 발사. 보이저호는 태양계 외곽을 탐사합니다. 준호호는 목성 궤도를 탐사한 거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우주정거장도 떠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자꾸 얘네 막 모듈을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붙여요. 와가지고 또 붙이고 하나 붙이고 하나 붙이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확장되고 있고요. 요런 우주정거장 같은 게 원래 되게 빨리 돌아요, 지구를. 근데 그게 돌다가 그게 속력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추락을 하는 거야. 아, 계속 돌고. 계속 돌아야 돼. 안 돌면 떨어져요. 안 돌면. 한 300에서 400km 떨어져 있는데 이게 뭐 계속 돌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속도를 유지를 해야지. 그래서 1, 2년 전에 아무튼 소련의 우주정거장인가 그게 떨어졌어요. 근데 바다로 떨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잔해들이 떨어진 거죠. 자, 그래서 탐사를 하고 있다. 탐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위성들 쏘고요. 여러 가지 위성 쏘고 나로 우주센터가 완공되어서 나로호 로켓을 발사하였다. 이건 나로호인데 얼마 전에 우리 같이 보긴 했네, 그쵸? 누리호. 최근에는 누리호,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좋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근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기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또 일상생활에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뭐 안경테라고 돼 있지만 이게 이제 그 뭐더라? 형상 기억 합금으로 만든 거예요, 이 안경테가. 우주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닌가? 우주 개발하면서 만든 거예요. 이 형상 기억 합금이라는 거는 특정 온도가 되면은 원래 모양으로 이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형상 기억 합금은. 이게 휘어졌지 이거? 네. 근데 이거 괜찮은 거야 지금 안경테가.
이런 형상기호 황금으로 만든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요거 있죠. 요거 교정기도 형상기호 황금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이 인공위성을 쏘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원래 올라가면 날개가 이렇게 퍼져요. 뭐 이렇게 날개처럼 반사판 같은 게 펴지죠 이렇게.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이 로켓 안에 접어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넣어. 그래서 이걸 쏴. 그러면은 온도가 이 사람들이 맞춰놓은 온도가 되잖아. 그럼 알아서 이렇게 쓱 펴지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것도 개발했고, 정수기도 개발한 거고, 정수기도 이제 우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한 거고, 전자레인지도 그렇고, 에어 쿠션 운동화 진짜 이런 것도 그렇다네. GPS 이런 것도 우주 개발하면서 기술이 일상생활에 적용이 된 겁니다. 우주를 이해하고자 우주를 탐색하고 조사하는 활동을 우주 탐사라고 하고요. 무엇은 천체 주위를 돌도록 만든 인공장치로, 인공위성이네요. 인공위성. 원래 위성이라는 게 그 행성을 도는 거잖아. 인공위성이 1957년 최초로 발사되었고, 정수기, 전자레인지 등은 우주 탐사를 위해 개발된 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된 얘기다. 자, 넘어갑시다. 뭐 이런 거는 나중에 통합과학 같은 거 배울 때 배워도 됩니다. 아무튼 요런 현상들 때문에 별이 멀어지고 있는지 알아냈다라는 거. 사실 이게 별이 멀어질 때 적색편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서 멀어지는 줄 알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건데 이건 나중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만 그냥 알려주면은 이게 소리가 나. 소리가 정지해 있어. 그러면 음이 변하지 않아요. 뭐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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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음이 변하지 않아. 근데 이 물체가 이 앞쪽으로 가면서 소리를 내보내면 이 진동수가 짧아져. 이렇게 빨리빨리 떨리면 이게 고음이 들려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소리를 내면서 나한테 오잖아? 그러면 고음이 돼. 자동차가 나한테 올 때 있잖아? 붕 하면서 고음이 돼요. 고음이 웅 이렇게 고음이 됩니다. 근데 나한테서 멀어지면 음파가 이렇게 전달되잖아? 그러면은 진동수가 작아져요. 그럼 저음이 돼. 붕 하면 저음이 돼. 그러니까 눈 감고 있어도 소리를 들으면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응? 알잖아. 느낌적으로 알잖아. 그쵸? 네. 그것처럼 빛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랑 가까이 올 때랑 멀어질 때는 좀 달라. 이 빛이. 멀어질 때는 적색편이라고 하는 게 되고 가까워질 때는 청색편이라고 하는 게 돼서 저 은하가 나한테 멀어지고 있는지 가까워지고 있는지 이런 거 알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걸로 허블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6번부터 실력 강화까지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6번부터 실력 강화까지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할게요. 6번 풍선이 부풀어 오르면 붙임딱지 사이 거리는 멀어진다. 그러겠죠. 붙임딱지 사이 거리가 멀수록 거리 변화가 더 크다. 맞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벌어지는 것보다 요게 더 많이 멀어진다 이런 소리야. 풍선의 표면은 우주, 붙임딱지는 은하로 비유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은하야, 은하. 그 다음에 자, 우주 탐사에 대한 설명. 우주를 이해하고자 우주를 탐색하고 조사하는 활동이다. 맞네. 우주 탐사를 위해서는 우주로 직접 나가야 된다. 그렇진 않아요. 망원경으로 보면 되니까. 그렇죠. 우주 탐사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우리나라는 우주 탐사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아니죠.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 우리가 뭐 세금도 내고 이래서 투자합니다. 자, 우주 탐사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지구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지구랑은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맞나? 맞네. 우주 탐사하면 지구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네. 그런가? 지구를 탐사해야 되잖아. 어떤 의미일까 이게? 우주 탐사하면 지구를 더 깊게 이해한다. 지구에게 미치는 영향을. 그런가? 그런 거 아닌가? 뭐 저런 행성, 인공위성들 중에 지구를 도는 애도 있긴 한데 이렇게 써있구나. 우주와 천체에 대한 지식으로 지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뭐 그러긴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겁니다. 이제 뭐 뉴턴 같은 경우에 만유인력 법칙을 사실 사과 보고 알아낸 건 아니고, 뉴턴은 이제 달의 궤도라던가 아니면 그 천문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달이 이렇게 돌고 있냐, 뭐 이런 거 설명하려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네. 그런 거 같네. 우주와 천체에 대한 지식들이 지구를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맞는 거 같네. 자, 그리고 인공위성을 이용하게 하여 일기예보를 하거나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뭐 그것도 괜찮죠. 우주 탐사를 위해 개발된 과학기술은 우주 탐사를 위해서만 쓰인다. 아니네. 4번. 자,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조선시대 그 뭐 지도, 뭐 별들을 표시한 거죠. A가 은하 수가 맞습니다. 지구에서 본 우리 은하 전체 모습이다. 전체라고 할 수 있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이게 뭐 여름철이거나 이러면은 전체라고 보기는 어렵죠. 여기서 이제 이거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요 끄트머리 없잖아, 그쵸? 요 끄트머리. 전체라고 보기는 어렵네. 우리나라에서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더 폭이 넓다. 아니죠? 아닙니다. 여름철에 더 폭이 넓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발광성운이고, 요거는 아예 못 오네, 빛이. 이건 반사성운이 아니에요. 반사성운 파란색이라고 해서 지금 파란색 표현했다라고 해서 반사성운이라고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예 못 오네요 지금. 이거 방출성운, 이건 반사성운은 아닙니다. 이건 암흑성운이야 지금. 암흑성운이고, 가성운은 나성운보다 밝게 보인다. 그렇죠. 나는 빛이 안 오니까 암흑성운인 거고요. 오리온 자리 말머리 성운은 나와 같은 원리로 형성된다. 맞아요 이거. 말머리 성운 암흑성운입니다. 암흑성운. 답은 4번. 우주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은하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맞네. 팽창하는 중심, 우주 중심은 B이다. 이게 그림상 이런 거지 B가 아니에요 사실. B가 아닙니다. A를 기준으로 해서도 사실 다 멀어지고요. 그래서 이거 은하의 중심은 없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B를 중심으로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매우 뜨겁고 밀도가 큰 한 점에 모일 것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인류의 우주 탐사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 성과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3번. 한 번이요. 일단 나로는 최근 일이니까 이게 처음 인공위성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소련에서 이걸 쏘니까 미국에서 달 착륙하고 요 중간에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을 한 겁니다. 나다라가 4번 같은데 4번. 아, 4번이고요. 네. 내용은 다 했는데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은 잠깐만 보고 다시 돌아와서 앞에 좀 어려운 부분, 요거는 그냥 복사 안 하고 내용만 볼게요. 자,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 과학기술의 발달함에 따라서 인류 문명도 발달해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불을 사용하고, 불을 이용해서 토기도 제작하고, 토기가 제작이 돼야지 여기에다 뭐 곡식이라던가 이런 거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착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농사를 안 짓고 정착 생활을 안 하면은 계속 사냥하고 다녀야 돼. 계속 날마다. 이렇게 정착 생활도 하게 됐고, 불을 이용해서 청동을 이제 재련한다라고 하는데, 청동을 뭐 돌멩이 같은 데서 얻어내 가지고 그걸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청동은 근데 별로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도 청동을 주로 쓴 건 아니에요. 사실 청동은 이제 뭐 제사장이라던가 권력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당 청동기 시대라고 해도 돌멩이를 주로 어떤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철기 문명이 발달하면서 농기구도 철로 만들고, 왜냐면 철이 많기 때문에. 청동보다는 훨씬 많아요, 철이. 그리고 딱딱하고 이러니까 이걸로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 물론 이제 전쟁도 많이 하게 되고요. 무기도 많이 만들어서. 이런 게 이제 과학기술 발달과 함께 인류 문명이 발달되어 온 거고, 태양 중심설을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처음 주장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하고, 갈릴레이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망원경을 이용해 가지고 증거를 확실하게 찾았죠. 세포 발견, 뭐 세포에 대한 인식, 만유인력 법칙과 운동 법칙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인쇄술, 출판 기술이 발달하면 책을 많이 찍어낼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근대 과학이 이제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인쇄술 발달이 많은 영향을 줬고, 그러다가 이제 증기기관차 같은 거 발명이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산업혁명을, 증기기관차, 증기기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암모니아 합성장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료를 만드는 건데, 암모니아 합성장치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인구가 지금 70억이 넘어가는데 그 식량을 다 생산할 수 있게 된 게 암모니아 합성장치가 개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종두법이라고 하는 거랑 지금 백신만 맞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백신이 개발돼서 백신인데요. 백신이 개발돼서 질병에 대해서 많이 이제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뭐 페니실린 이런 건 항생제고, 세균에 의해서 감염됐을 때 항생제를 맞아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게 되게 오래전 일이 아니라 이게 뭐 한 1940년대 정도 그때 개발된 거야.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못에 찔린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파상풍. 뭐 그런 걸로 상처 딱 했는데 세균이 침투해가지고
병에 걸린다. 그럼 뭐 대책이 없는 거야. 그 전에는 뭐 어떻게 몸조리 잘하는 거밖에 대책이 없는 거야. 약이 없는 거죠. 아예 약이 없고 몸조리 잘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뭐 이겨내는 거지, 세균을. 근데 세균을 죽이는 약이 나온 거죠. 조명도 나오고 전화기 이런 거 지금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있죠. 이런 게 다 인류가 과학기술과 함께 문명이 발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읽어만 보겠습니다. 교통수단, 식량, 생산, 의료 분야, 정보통신, 인쇄출판. 이렇게 공학적 설계를 할 때 먼저 문제를 인식을 해요. 과학자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도 문제를 인식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해결책을 탐색하고 그런 걸 분석하고 해결책을 결정하고 설계도 작성하고 제품 제작하고 평가 및 개선하기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품이 나온다. 전기자동차도 뭐 나오고 있고 첨단 과학 분야 중에 만약에 뭐 니네가 뭐 과학계통으로 직업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뭐 NT라고 합니다. 이게 나노 테크놀로지, 되게 작은 범위 내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인데 나노라고 많이 해요. 나노. 옛날에는 우리 때만 해도 뭐 마이크로 이러면 되게 작은 줄 알았어. 마이크로. 1 마이크로미터면 10의 마이너스 6승 제곱미터인데 그럼 마이크로미터면 되게 작은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이제 나노야. 나노. 1 나노. 1 나노미터면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예요. 근데 원자 한 개의 크기가 0.1 나노미터야.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1 나노미터짜리를 내가 다룰 수 있다. 그러면 원자 10개 정도 되는 두께 뭐 이런 걸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 작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많이 그 디스플레이 반도체 공정이 뭐 3나노 뭐 이런 데까지 뭐 이렇게 발달했어. 막 7나노인가? 뭐 이런 게 뭐 나노 사이즈로 이런 거를 제작을 하는 거. 5나노네 지금. 5나노 트랜지스터래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노 공정이 발달함에 따라서 칩이 되게 작은데 그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이 컴퓨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반도체 공정이 발달하니까. 그래서 나노 테크놀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T가 있는 거예요. BT. 보통 NT, BT, IT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첨단 분야거든요. 근데 BT는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고 뭐 아무리 그래도 그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생명공학 기술. 근데 요즘에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백신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코로나 치료제 이런 거 개발하는데 많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거죠.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도 이제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나와서 팔리죠 요즘에. 그다음 정보통신 기술이 이제 IT입니다. IT. 뭐 특히 요즘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이거 뭐 어떤 제품 하나하나에 뭐 통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도 뭐 바깥에서 세탁기 돌리고 청소 막 로봇 청소기로 청소하게 하고 이럴 수 있다. 그런 거죠. 무인 항공기 기술 뭐 이런 것도 발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증기 기관을 바탕으로 한 산업혁명이 1차 산업혁명인 거고, 그러다가 이제 공업 발달 뭐 이런 게 2차, 그 다음에 3차 거쳐서 요즘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기라고 하는 거다. 요즘이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이 되는 기술 융합의 시대를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직업도 많이 생기고요. 얘가 뭐 취직하고 이러려면은 그런데 관심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 정도만 하고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뭘 해볼까? 서술 문제라서 이렇게. 이런 거 해보. 최상위 문제를 한번 해볼까? 136쪽 136쪽에 해보겠습니다. 1번, 2번만 좀 해보시고 한번. 136쪽. 아, 프린트야? 아, 잠깐만, 프린트 해볼게요. 자, 이거 해볼게요. 최상위권 도전 문제. 연주 시차가 0.4초, 그쵸? 연주 시차가 0.1초. 자, 연주 시차가 0.4초, 연주 시차가 0.1초. 이거 맞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연주 시차 분의 1이 별까지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별까지 거리는 0.4분의 1이야. 이게 거리야. 파색 이렇게 쓰시면 돼요. B까지 거리는 0.1분의 1 파색 이렇게 쓰시면 돼. 그러면 이건 10파색 거리에 있는 거고, 요거는 2.5네. 2.5 파색 거리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구에서 별까지 거리는 B가 A보다 4배 멀다. 맞네. 4배 멀다 맞네요. 4배 멀다 맞고, A의 겉보기 등급은 1등급이다 라고 되어 있네. A와 B의 절대 등급이 1등급인데 만약에 얘가 10파색 거리에 있으면 겉보기 등급도 1등급이겠죠? 네. 근데 그러니까 B 말하는 거야. B는 10파색 거리에 있잖아요. 근데 절대 등급 1등급이면 겉보기 등급도 얘는 1등급인데 B는 그렇다는 거죠. A는 아니죠. A는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자 1년 동안 관측한 S별의 위치 변화이다. 배경별은 가만히 있는 이유는 되게 멀어서 그런 거야. 1년 동안 여기에서 여기로 돌아왔는데 이 각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각도가 0.28초였다가 저기 6개월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근데 이게 각도라는 게 내가 바라보고 있을 때 여기가 각도인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각도인 겁니다. 그래서 얘랑 여기가 각도 아닌가? 나 기간 동안 나는 이 기간 동안 S별과 배경별의 각도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요게 요때 있지 6개월 요때 요 각도가 0.12초야 요 각도가 0.28초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시차입니다. 시차는 0.4초네요 시차는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0.28초 0.12초 근데 연주 시차는 시차의 반이기 때문에 0.2초 그러면 뭘 알 수가 있냐 거리를 알 수 있다. 거리 파색 0.2초분의 1
파색. 그러면 위아래 5를 곱하면 분모가 1이 되잖아요. 5파색. 별까지 거리가 5파색이 되는 거죠. S별의 위치 변화는 지구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세타가 변하는 것은 지구와 달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각도가 달라지는 거고, 거리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답은 3번이고요. 주기적으로 밝기가 변하는 어떤 별의 시간에 따른 겉보기 등급 변화이다. 와, 어렵네. 겉보기 등급이 이렇게 달라지긴 하는데 평균 겉보기 등급이 나왔네. 그쵸? 7. 별이 가장 밝을 때와 어두울 때 밝기 차이는 약 2배다라고 돼 있는데 등급차가 얼마나요? 이게 지금? 8등급하고 6등급 얼마 차이 나요? 2등급 차이 나죠? 그러니까 1등급이 2.5배야. 2.5배. 근데 2.5배에 2배야. 그래서 2등급 차이가 나면은요, 곱해봐야겠네. 한 6.5배, 6.25? 6.25 맞나요? 예. 5 하면은 125, 12.5고, 5네. 아니, 1.25네, 1.25. 예. 6.25네요. 6.25배 차이가 나요. 약 2배 아니다. 1등급 차가 2.5배야 2등급 차가 나면 6.25배 차이가 나고요. 시간에 따른 밝기 변화는 A에서 B 구간보다 B에서 C 구간이 더 크다. 시간에 따른 밝기 변화는 맞는 것 같은데 얘가 더 변화라고, 시간에 따른이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이게 이제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기울기 크기가 얘가 더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맞는 거죠. 더 급격하게 변하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 지금 그냥 밝기 변화라고 하면은 변화량은 똑같은 건데 지금 시간에 따른 밝기 변화니까 BC 구간이 더 큰 게 맞고요. 이 별의 절대 등급이 2등급이라면 지구로부터 10파색 거리보다 멀다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 등급이 2등급인데 이 소리는 뭔 소리예요? 10파색 거리에 있을 때 2등급이다 이 소리야. 근데 지금 겉보기 등급의 평균값이 7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둡게 보이는 거야, 밝게 보이는 거야? 절대 등급일 때보다 어둡게 보이는 거야, 밝게 보이는 거야? 어둡게 보이는 거지? 네. 그러면 멀어진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야? 멀어진 거. 멀어진 거죠. 18색보다 먼 거죠. 자, 얘는 은하수 말하는 거고요. 계절에 따른 거구나. 이게 더 밝죠? 예, 여름철이에요. 여름철. 예, 겨울철이고. 맞네요. 근데 얘가 아니죠. 이게 맞아요. 근데 궁수자리 방향으로 봤을 때 은하 중심이 궁수자리 방향으로 있어요. 뭐 안 가르쳐준 것 같은데 하여튼 은하 중심은 궁수자리 방향에 있습니다. 잠깐 지나가긴 했는데 아까 전에. 공수자리는 겨울에만 나와서 그런 거. 아, 궁수자리 겨울에 나와? 네. 12월. 아 아니, 진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닌가? 궁수자리가 겨울에만 나오나? 아니에요. 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모르는데? 여름에 나올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기 궁수자리네. 요렇게 생긴 게 궁수자리네. 여기 궁수자리네. 그렇구나. 은하수를 가로질러 있네. 궁수자리 방향. 근데 여름철에 나오는 거예요. 궁수자리 여름철에 나오고요. 네.
근데 이게 있잖아. 이거 있잖아. 생일별자리 있잖아. 네. 이거랑 달라. 이거랑 같지 않아. 생일별자리는 이제 별점 치는 거고요. 그렇구나. 어.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예전에 우리 배운 적 있는데 아. 생일별자리랑 같지 않습니다. 예. 요거를 궁수자리를 실제로 보려면 이제 여름철에 봐야 됩니다. 여름철. 네. 자, 공수자리 쪽을 봐야 되는 거 맞아. 가와 나의 차이는 태양계가 우리 은하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맞아요. 끄트머리를 보고 있느냐, 중심 쪽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은하의 이 굵기가 달라지는 거죠. 5번이 답이네요. 마저 해보죠. 뭐 마저 해볼게. 잠깐만. 33, 34. 네 문제 더 해보겠습니다. 같이 할게요. 자, 나이가 많은 애들, 붉은색인 애들, 요런 애들이 많이 있는 성단은 이제 구상성단입니다. 구상성단. 나이가 젊고 파란색 별이 많으면 산계성단. 근데 A는 수십만에서 수만이다. 이거는 구상성단이에요. 구상성단. A는 비교적 온도가 높은 별들로 이루어졌다. 맞습니다. 파란색이 온도 높은 거고요. B는 주로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분포한다. 아닙니다. 우리 은하 중심이나 해일로. 그 답이 없네. 수십에서 수만. 그러니까 수십만에서 수만이 아니라 수십에서 수만. 수십에서 수만. 수십에서 수만 맞네요. 예. 그러니까 수만에서 수십만이 아니라 수십에서 수만이네. 아까 잘못 읽었나 보다. 수십에서 수만 맞아요. 잠깐만. 여기 좀 해보자. 수십에서 수만. 수만에서 수십만. 네, 수십에서 수만 맞아. 저거를 수십만에서 수만으로 잘못 읽었구나. 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3번. 자, 얘는 토성이고 암흑성운이고 막대 나선 은하고. 자, 가는 우리 은하의 구성 천체이다. 이것도 태양계 구성 천체긴 한데 태양계도 우리 은하에 속해 있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우리 은하 중심부에 주로 분포한다. 근데 이게 성운 같은 경우는 나선 8에 주로 분포해요. 성운이 나선 8에 주로 분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자, 다는 우리 은하 비슷한 모양의 외부 은하이다. 맞습니다. 네. 막대 나선 은하이기 때문에 우리 은하랑 비슷하다. 4번이고요. 1번. 이거는 이제 보시면서 하면 되는데 별이 멀어질 때는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 근데 다 멀어지니까 대부분의 은하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은하에서 관측해도 편의의 크기 같다. 아닙니다. 우리 은하에서 멀리 있으면은 적색 편의량이 더 커져요. 팽창하는 우주에서 은하의 이동 방향과 속도 모두 같다. 아닙니다. 다 제각기고 속도도 멀수록 더 빠르고요. 가는 지상에서 나는 지구 밖에서 우주공간 관측하는 거 맞네요. 가는 주로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전파를 관측한다. 이거는 어려운데 요렇게 생긴 건 전파망원경이에요. 전파망원경.
전파 망원경인데 전파가 파장이 길어요. 파장이 깁니다. 나로 관측하면 지상에서 관측하는 것보다 선명한 천체 상을 얻을 수 있다. 맞죠? 대기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잘했고 다음 주는 휴강이에요. 다음 주 학원 일정상 휴강이고 다다음 주부터는 네. 토요일에 12시에서 2시에 할 거고 그러면 다른 건 어떻게 되죠? 그것 좀 조정할게요. 뭐 다른 거 좀 예, 수학이라던가 이런 것 좀 조정할게. 그 다음에 교재는 오투각이라고 하는 걸로 할 거야. 원래는 사실 하이탑으로 하는 게 좋긴 한데 하이탑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할게요. 이거는 오투각으로 할 겁니다. 한 1월에서 한 2월 한 3월 초, 3월 중순 요때까지는 할 것 같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